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선 평범한 직장인 남자입니다. 남성분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인 줄 알면서도 어디 조언을 구할 곳이 없어 써리모 채널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 쭉 한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지방 공장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좌천 아닌 좌천을 당하게 되었어요. 서울 경기권에 있을 때보다 월급은 많이 주더군요. 어차피 차도 있고 평일에는 일 끝나면 집으로 직행인지라 몇 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돈이나 벌자는 생각으로 나름 기쁜 마음으로 지방 공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생각보다 도시가 좁아 그런지 일주일 정도 시내를 돌아다녔더니 제가 내려왔단 게 소문이 났나 보더라고요. 기존 공장에서 일하던 분들과 모임도 갖고 회식도 자주 하여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편하게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기숙사에 묵었었는데 제가 한깔끔하는 성격이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따로 주택 연세로 나온 걸 잡아서 이사했습니다. 도심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사실 동네 분들이 좋게 말하면 관심,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을 부리시는 게 어색했습니다. 관리직 사수분께서 이사날 오셔서 동네 주민분들에게 쫙 인사를 돌리라 하시더라고요. 부랴부랴 동네 떡집에 가서 급한 대로 백설기라도 싸와서 접시에 나눠 담고 인사를 드리고 돌아오니 녹초가 됐습니다. 저처럼 젊은 사람이 혼자 사는 집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가정집인가 보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가까운 지방 도시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건지 생각보다 주변 집들 모두 여유가 있어 보였고 떡을 받으러 나오신 사모님들도 액면가가 많아 봐야 40대 중 후반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에 듣기로는 주변에 공장들이 많아서 다들 금전적인 사정은 나쁘지 않다 하더라고요. 다들 결혼하시고 이 도시에 눌러 앉으신 케이스라 와이프 분들도 도시에서 배울 만큼 배우고 내려오신 경우가 많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나도 혹시 여기에서 평생 살게 되는 건 아닐까. 내 짝은 어떻게 만나야 하나 하는 쓸데없는 생각들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공장 라인 개편으로 12주가량 긴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공장 식구들은 오랜만에 주어진 휴가에 어디론가 놀러를 가신다 하던데 저는 친구들도 모두 직장인이라 서울로 올라가 봐야 만날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집에만 있었습니다. 밀렸던 드라마도 보고 게임도 하면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먹을 게 떨어지면 간간히 집 앞마트도 가고 몇 없는 배달 음식도 시켜 먹으면서요. 그런데 휴가를 반쯤 날려버렸나 누군가가 저희 집회를 누르더군요. 배달시킨 것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어서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여성분 목소리였는데 오래된 주택이라 얼굴까지 보여주지 않아서 일단 끊고 대문을 열고 나가 봤어요. 옆집 사시는 사모님이었는데 지난번 이사 떡 답례로 음식을 좀 해오셨다 하더라고요. 마침 저녁 시간이라 정말 감사해서 연신 꾸벅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냄비를 가져다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다시 옆집으로 향했는데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냥 가기가 못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들어와 과일이라도 들고 가라 하시네요. 그래도 되나 싶어 문만 굴리고 있는데 제 손목을 잡고 문을 닫아 버리시더라고요.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셔서
1차로 놀랐습니다. 생긴 것만 보았을 땐 40대 중 후반 정도로 보이셨는데 50대에 접어든 직궤 되셨다 하시더라고요. 관리를 잘 하셨구나 생각하면서 과일만 집어먹고 있는데 저에게 대해서 호구 조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나이는 몇 살인지, 여기는 왜 내려오게 됐는지, 여자친구는 있는지 등 그냥 궁금하신 건가 했습니다. 아니면 괜찮은 사람 소개라도 받을 수 있나 싶어 예심 기대도 했었고요. 주변 이웃 세대들과 이런 식으로 교류를 가졌던 적이 꽤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남편분들은 공장에서 교대로 일하시기도 하고 집에 오기 귀찮아서 야간 작업된 기숙사에서 묵는 일이 많다 하셨어요. 휴가 기간 동안에 이 집 저 집에서 밥을 얻어먹었을 때도 많아서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그때부터 호칭은 누님, 동생 등 빠르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처음 저를 찾아오신 옆집 누님께서 저녁을 먹으러 오라 하시더군요. 솔직히 저도 매일 잘 먹어봐야 배달해 먹는 치킨이었는데 식비도 아끼고 맛있는 집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서 딱히 거절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기분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서 반주를 한잔 했어요. 이러다 남편분이라도 들어오시면 어쩌나 했는데 야간 근무라 해서 마음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 대화 수위가 높아지더군요. 특히 누님께서 젊은 나이에 시집 오셔서 지금까지 사는데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줄줄이 읊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남자이지만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이해가 되더군요. 묵묵히 들으며 술을 한 잔, 두 잔 비우고 있는데 누님께서 어느 순간 제 옆으로 다가와 앉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또 약간 과하게 마신 술 때문인지 혹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상상들 때문인지 약간 심장이 뛰더군요. 크게 내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누님은 제가 귀엽다며 웃으셨습니다. 저도 따라 어색하게 웃는데 더워졌다고 입고 있던 겉옷을 벗으시더라고요. 속옷 차림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실루엣이 뒤칠 듯 말 듯한 민소매 원피스였어요. 사실 시각적으로는 자꾸만 눈길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차림이라 곤욕스러웠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온갖 상상이 밀든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실제로 제 얼굴이 벌개져 있었는지 누님께서 빤히 보시더니 볼에 입을 맞추시더라고요. 네, 그 뒤로는 상상하시는 대로입니다. 나름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누님과 함께 저희 집으로 가서 그날 밤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숙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누님은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딱히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이는 아닌 데에다가 집으로 먼저 찾아가기도 못해서 그날은 그대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시간을 보내는데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출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게임을 하거나 자고 일어나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날들 속에서도 혹시 관계를 가졌던 걸 누가 알지 않을까, 옆집 사장님께서 찾아오지는 않을까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어찌 보면 지루한 나날들이 흘러갔어요. 저도 얼추 공장 관리직으로서 자리를 잡았고 동네 분들과도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딱 한 분 옆집 누님과는 약간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누님 지폐를 눌렀습니다. 놀란 얼굴로 나오시더군요. 집에 남편분 있으시냐 물었더니 없다며 안으로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거실에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결국은 제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이전처럼 편하게 지내자. 다 있겠다. 없던 일로 하자라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이전처럼 그냥 옆집 사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는 않던 거였어요. 시간 될 때 종종 좋은 시간 보내고 싶다 하시네요. 저도 처음에는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냐. 나는 감당 못한다 했지만 그럴 일 없을 거라 못 박으셨습니다. 남편이야 워낙 오래전부터 집안일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따로 만나는 사람도 주기적으로 바뀐다면서 말이죠. 저도 누님의 제안이 썩 싫지는 않았던지라 생각 좀 해본다 했습니다. 며칠 생각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고 누님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저도 지루한 타지 생활 속 하나의 재미처럼 느껴졌어요. 누님과 이런 생활을 몇 개월 지속하다 보니 사람이라는 게 참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게 낮아지더군요. 오히려 담대해져서 동네 사람들의 눈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두 사람 요즘 친해 보인다 하면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잘해주셔서 제가 많이 의지한다 하고 넘길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사이를 누군가에게 들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으로 세를 내주셨던 사모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한참 더웠던 시기였는데 에어컨이 고장나서 보러 와 주신다고 한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대문만 열고 들어오면 안방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는데 그날은 정말 누군가 봐달라고 하듯이 커튼도 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장면을 보시고 집주인분께서는 후다닥 나가셨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버버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시간 될 때 다시 연락 주시라고. 바로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누군가에게 들켰다는 생각 때문에 흥도 다 깨져 버렸고 누님께서도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민망함을 숨기고 에어컨을 봐주시고 계시는데 제 눈을 똑바로 못 마주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장면을 봤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가 문제인지 당장 알아보기는 힘들 것 같으니 기사님을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감사하다 하고 보내드리려 하는데 잠시 따로 이야기를 나누자 하시더군요. 혹시 옆집 누님인 걸 눈치챘나? 그걸로 뭐라고 하시려나 두려운 마음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 무엇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두 사람 관계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요. 물론 남편들이야 집에 와서 밥 먹고 일 나갔다가 술 마시고 귀가하는 게 일상이라서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지만 매일 동네 일이라면 훤히 들여다보는 사모님들은 다르다 하시네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혼이 나거나 쓴 소리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쭉 지켜봐 오셨답니다. 그동안은 먼저 이런 관계가 되고 싶다고 말할 만한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으시다고요. 이렇게 대놓고 말씀해 보신 것도 처음이고 이런 관계를 가질 수도 있겠다 상상한 것도 제가 처음이라 하셨습니다. 눈도 똑바로 못 마주치고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제게로 다가와 제 무릎 위에 앉으시더라고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얼떨떨해 있다가 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거의 반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여자라고 만나지도 못하고 계속 일집을 반복하다 보니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제 의지로 관계를 가질 생각은 없었는데 상황이 기이하게 흘러갔습니다. 살면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잠자리까지 갖게 된 적도 처음이었고요. 그때부터 옆집 누님과 사모님께서는 한층 더 대담해지시더군요. 제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문을 열고 들어온다든지 두 분이 경쟁하듯 누가 더 좋냐 물어보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딱히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 모습마저 좋다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더라도 크게 불만을 가지신 적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두 분과 미묘한 관계라는 걸 국내 사모님들 대부분이 알게 되셨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은근한 눈길을 보내거나 혹은 술 한잔하자 하시는 분들도 늘어났단게 느껴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길게 가져가면 꼬리가 잡힌다고 더 이상 이런 관계를 가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미 두 분이 주시는 관심만으로도 충분했고 더 이상 제 인생도 무료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 친하게 지내던 반장님 사모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동네에서 이런 관계를 모르는 사람도 있냐고 어쩌려고 그러냐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설마 반장님께 말하기라도 하시겠단 건가 심장이 죄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장 무릎을 꿇고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당장 공장을 떠나라 하시면 그러겠다. 싹싹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사모님 집에 가끔 들르라 하시네요. 어리둥절해 있는데 어려울 것 없이 자기와도 가끔 맛있는 거 먹고 시간만 보내면 된다 하십니다. 지금까지 관계들은 어쨌거나 제 의지가 있었습니다. 옆집 누님, 집주인, 사모님 모두 먼저 다가오셨지만 이뤄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을 표현한 거죠. 하지만 반장님, 사모님께서 하신 협박 아닌 협박은 다릅니다. 싫고 말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는 불안감이 너무 커져서 이걸 따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머리가 터져 버릴 것 같습니다. 따른다 해도 혹시 들키거나 더한 협박을 당하면 어쩌나 싶고 당장 떠나기에는 수상쩍게 생각하거나 앙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물론 여태까지 해온 제 행동들 역시 바르지 못한 행위들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래야 하겠지요. 눈 딱 감고 반장님, 사모님 댁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로서 싫은 게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되니 고민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이상한 관계를 더 늘려나가야 하는 쪽으로 협박을 받을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자극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모든 관계를 끊어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지혜가 필요합니다.